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에 나 혼자였다. 전쟁이 난 것도 시체가 널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갔다. 제일 먼저 이상한 건 소리였다. 평생 배경처럼 깔려있던 웅성거림이 통째로 빠지고 나서야 그게 소리였구나 싶었다. 창문을 여니 더 분명하다. 도시가 숨을 안 쉰다. 처음엔 좀 들떴다. 솔직히 빨간불에 안 멈춰도 되고 평소엔 못 들어가던 문도 그냥 밀면 그만이었다. 세상이 내 것이 됐다기보다 나를 막는 게 전부 사라진 느낌?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집에 들어가 누워봤다. 근데 등을 대자마자 머릿속이 멋대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이 집 전기는 언제까지 들어오지? 물은 언제 끊기지?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나는 남의 집 천장을 보면서 그런 거나 세고 있었다. 그런데 누워있다 보니까 알겠더라. 이 조용함이 휴식이 아니라는 걸. 냉장고는 아직 돌고 있고 수도꼭지에서도 계속 물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계속될 리가 없다. 누군가 어제까지 돌봐놨으니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 손들이 한 번에 사라졌으니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것도 아주 빨리. 외로울 새도 없이 나는 세상 망가지는 소리부터 듣게 됐다. 제일 먼저 나간 건 전기였다. 발전소라는 건 누군가 계속 연료를 넣고 돌봐줘야 도는 거니까. 그럴 사람이 없으니 며칠 만에 깜깜해졌다. 가로등도 신호등도 누워있던 집 냉장고도 다 같이. 첫날 밤에 봤던 그 야경이 알고 보니 마지막 야경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아까웠다. 빛 다음에는 물이었다. 도심을 걷다가 더워서 잠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문득 멈췄다. 여기는 왜 물에 안 잠겼지? 땅을 이렇게 깊이 파놨는데. 그제야 생각났다. 밤낮 없이 물을 퍼내고 있었구나, 펌프가. 그게 멈추면 30분 만에 벌써 못 지나가는 터널이 생긴다고 들었다. 완전히 잠기는 거야 며칠 걸리겠지만 도시는 발밑에서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거였다. 근데 이 와중에 자꾸 한강다리가 떠올랐다. 저거 사람이 안 고치면 몇 년이나 버틸까? 냉장고 안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썩을까? 우유부터인가 고기부터인가? 세상이 무너지는데 고작 음식 썩을 순서나 따지고 있었다. 좀 한심한데 막상 혼자 있어 보니 그런 게 제일 궁금했다. 몇 주가 지나니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걸 자꾸 생각하게 됐다. 원전이었다. 멈춘다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꺼진 뒤에도 한참 뜨겁고 그 열을 누가 계속 식혀줘야 한다는 거. 식히는 기계도 결국 연료가 떨어지면 멈춘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이 가고 나니 나는 괜히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바라본 창문 밖에는 풀려난 개들이 무리를 지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개들이 사라진 뒤 근처에 문 열린 가게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고양이는 좀 달랐다. 사람들이 사라진 걸 별로 사건으로 안 치는 눈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 무릎에 앉아 있었을 녀석이 몇 달 뒤엔 텅 빈 도시의 사냥꾼처럼 내 앞을 지나갔다. 갇혀있던 것들을 생각은 길게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다 첫 겨울이 왔다. 사람이 없는 집은 바깥보다 먼저 늙는다. 난방이 끊기니 수도관에 남은 물이 얼고 얼면서 부풀다가 파이프를 터트려 버린다. 봄에 그게 녹으면 집이 비를 맞아서가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젖는다.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던 건물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멀쩡했던 거다. 그 손이 없으니 안에서부터 부셔지기 시작한다. 집이 부서지기엔 겨울 한 번이면 충분했다. 1년쯤 지났을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풀이었다. 봄이 되니 어디서 씨앗이 날아와 보드블록 틈이고 갈라진 아스팔트고 다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잡초 몇 포기. 근데 그 뿌리가 콘크리트를 야금야금 벌린다. 물이 스며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틈이 점점 커진다. 그 단단하던 도로가
풀 한 포기한테 뜯기고 있었다.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했다. 그러다 어느 여름밤 벼락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곳에 불이 났다. 예전 같으면 소방차가 와서 껐을 건데 끌 사람이 없다. 그냥 탄다. 빈 건물에서 빈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며칠이고 몇 주고 가만 보니 도시 절반은 잘 타는 것들이다. 한 번 붙으면 한 동네가 통째로 잿더미가 됐다. 나는 그냥 멀리서 그게 타는 걸 보고만 있었다. 그 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가 자연을 이긴 줄 알았다. 댐을 쌓고 산을 깎고 강을 네모난 콘크리트 안에 밀어넣고 근데 손 뗀 지 1년 만에 그 잘난 도시가 풀 한 폭이랑 벼락 한 방에 밀린다. 이긴 게 아니었다. 그냥 매일 아침보다 다시 눌러놓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쯤 걸어다니니 풍경이 확 달라졌다. 나무로 지은 집들은 지붕부터 내려앉았다. 비 새고 석가래가 썩고 못 버티고 폭삭. 멀쩡해 보이던 집일수록 더 그랬다. 그게 다 누가 비 한 방울 안 새게 손봐주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무너진 목재 위로 덩굴이 덮인 정글 같은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근데 이맘때 내가 제일 감탄했던 건 강이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개천들을 콘크리트관에 가둬 땅속에 숨겨놨다. 발밑에 그런 물길이 잔뜩 있었다. 그런데 그 관이 막히고 깨지면 갇혔던 물은 갈 데가 없었다. 넘치고 다시 지표로 새어나와 낮은 자리를 따라 흐른다. 100년을 갇혀있던 물들이 사람이 손 뗀 지 10년 만에 도시를 뚫고 내 앞으로 다시 흘렀다. 이게 좀 멋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눌러놨던 물이 겨우 10년 만에 제 길을 찾아왔다는 게. 사실 물이 옛 길을 기억할 리는 없다. 그냥 낮은 대로 흐를 뿐이다. 근데 나는 그게 기억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덮어버린 길을 물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밟는 것처럼. 화풀이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잠깐 막아놨던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뿐이다. 근데 거기까지였다. 100년쯤 가면 그땐 나도 이 세상에 없다. 그 뒤는 내가 본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없는 그때를 떠올려 봤다. 이제 새 차례다. 강철 다리도 철근 박은 콘크리트 빌딩도 결국 무너진다. 어떤 건 속에 박힌 철근이 녹슬어 부풀면서 콘크리트를 안에서 터뜨리고 어떤 건 다리 은매가사가 제 무게에 내려앉는다. 순서야 제 각각이겠지만 쇠가 들어간 건 결국 다 시간한테 진다. 그쯤이면 도시였던 자리에 숲이 들어선다. 몇백 년이면 제법 우거진다고 한다. 빌딩 자리에 큰 나무가 자라고 무너진 콘크리트는 이끼랑 흙에 덮여 그냥 언덕처럼 보일 것이다. 여기가 수백만 명 살던 데였다는 걸 그 나무들은 모른다. 체르노빌에 사람들이 떠나니까 늑대가 다시 자리 잡은 것처럼. 근데 여기서 또 쓸데없는 게 궁금해졌다. 다 무너지고 다 녹는다는데 그래도 제일 오래 남는 건 뭘까? 의외로 청동산 같은 게 오래 간다고 한다. 화강암에 새긴 것도. 근데 정답이 좀 싫다. 제일 끈질긴 건 아마 플라스틱일 거다. 형체야 부셔지지만 잘게 잘게 부서져도 흙에도 물에도 안 사라지고 남는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뜯어버린 포장지 같은 게 강철다리보다 세상에 오래 남는 거다. 1000년이 지나면 내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는 거의 안 남는다. 화강암에 새겨진 글귀나 땅 깊이 묻힌 콘크리트 정도가 숲바닥에 박힌 이상한 돌처럼 남을까? 영원할 줄 알고 쌓아 올린 것들이 1000년이면 흔적도 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외로워서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내가 당연하다 믿던 것들이 나보다 훨씬 빨리 지워지는 속도. 그게 무서운 거였다. 근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늘 같은 생각에 도착한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면
그 텅 빈 세상에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아닐 것 같다. 어차피 1000년 뒤엔 다 사라질 걸 알면서도 나는 아마 뭔가를 하고 있을 거다. 텃밭이든 아무도 안 읽을 일기든.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 누가 볼 것도 아니고 오래 남을 것도 아닌데 희망이 있어서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을 잘 모르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밤엔 질문 하나를 계속 떠올린다. 이렇게 혼자 남은 세상에서 나는 마지막까지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걸 하고 있을까?